자, 매3형의 1강의 A번 였죠? 자, 이 질문이 오답률이 76%, 굉장히 높죠? 24%가 정답률인 걸 봐서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어려웠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빈칸추론에서 꼭 생각해야 되는 개념은 딱 하나야. 질문이 재진술로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보통 지문은 재진술의 구조를 띠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항상 주인공과 그 주인공에 대한 속성을 서술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주인공은 T로 두고 그것의 속성을 S라고 봤을 때 T는 S다 라는 어떤 정의가 내리게 돼 있어. 그리고 나서 그 T는 S다를 여러 번 그냥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예를 들면은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은 두 줄에서 끝이 나야 돼. 이 두 줄을 뚫지 못하면, 여기서 잡지 못하면 밑에서 헤매게 돼 있고,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른 채로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일단 두 줄에서 명확한 딱 내용을 딱 잡아줘야 돼. A는 뭐다, 뭐는 뭐다, 뭐는 뭐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서 똑같은 재진술, 이것에 대한 A는 뭐다, 그리고 T는 S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말하는 거. 근데 이제 표현 방법은 다른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표현하죠. 예를 들면 사과는 맛있다가 T는 S다인데, 1번에서는 빨간 열매는 나의 미각에 맞다. 그리고 빨간 태양같이 생긴 저 붉은 열매를 나는 사랑한다. 붉은 열매를 없이 살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되 표현을 바꿔서 굉장히 추상성을 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빈칸은 어디에 뚫릴까요? 가장 추상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가장 어려운 이야기에 뚫릴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해서 일단 두 줄을 읽고 이 글의 방향성을 일단 설정을 해야 돼. 여기 commonality라는 단어가 흔함이라고 읽었으면 정말 잘못 읽었을 것 같고, 아마도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오답이 높았을 것 같아. 이게 흔함이라기보다는 공통성으로 읽어주는 게 맞았을 것 같아. 흔함 이래버렸으면 좀 어려워. 그러니까 공통성 이랬으면은 이제 방향을 잘 잡고 내려갈 수가 있는데, 개념과 컴퓨터 예술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이 둘의 공통점. 그러면 얘도 T고 얘도 T인데 얘의 공통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 얘는 뭐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은 일단 컨셉추얼 아티스트 부분을 하나를 얘기를 하고, 또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지금 공통점이니까 일단 컨셉추얼에 대한 속성을 좀 판단을 해보면, 컨셉추얼 예술가는 관계를 디커플, 우리가 커플 그러면 합치는 건데 D는 끊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니. 그래서 관계를 끊어낸다, 관계를 끊어낸다. 일단은 이게 이제 첫 번째 정의가 되겠지. 이게 이제 하나의 첫 번째 진술이 된 거야. 예술인데 이 물체와 예술과의 관계를 끊는다. 둘의 관계를 끊는다. 어떻게? 모든 개인적인 표시를 완화시킨다라는 게 뭘까? 이 작품을 봤을 때 누구가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게끔 애매하게 만들어준다 이거지. 그리고 예술가는 become detached from. 자, 요 진술은 어떨까? 요 두 번째 진술이겠지. 여기 나오는 artist는 당연히 컨셉추얼을 관련되는 거니까, 컨셉추얼은 어떤 거야? 속성이 뭘까? detached from, the idea. 이 생각으로부터 멀어진다, 떨어진다. 개인화된 장인정신, 트랩맨신이라기보다는 크랩맨신이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개인화된 장인정신이라는 생각, 아주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천재 같은 장인정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있잖아. 장인정신의 생각으로부터 동떨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천재의 작품 하나, 천재가 만든 어떤 것, 이런 것과는 좀 멀어진다 해서 지금 계속 재진술하고 있죠. 물체와 예술과 관계가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이거는 특별히 이 예술가가 만든 작품이야 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네. 좀 더 계속 가보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뭐가 있었을까? 이 사람이 말했던 이런 게 있는 거지. No dependence on the skill of the artist. 예술가의 기술에 아무런 의존을 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재진술이 되면서 이 세 개의 공통 분모가, 그것의 공통점이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작가와 관계가 없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개인적 징후를 완화시키면서 작가와의 관계를 동떨어뜨리고, 장인정신, 천재의 어떤 장인정신을 만든 거다, 이런 개념도 사라지는 거고, 예술가의 스킬에 아무런 의존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지금 결국은 다 같은 말이므로 요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선지로 내려갈 준비는 충분히 됐다라는 겁니다. 뭐였을까? 1번. 이게 왜 답이니? separation, 억압이라고 했고, 요 단어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 이 authorial이라는 단어가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authorial 하면 이게 권위가 아니라요. 뭐예요? 이거 작가란 뜻이야. 작가나 저자. 이 단어를 잘못 읽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애들이 오답이 너무 많았던 거고, 조금 더 헷갈리는 단어가 뭘까 했냐면 authorized라는 단어가 있어. 이거는 이제 권위가 있는. 그래서 아마 이 단어랑 혼동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답을 찾았다? 그 문장의 전체 줄기를 찾아내고 그것의 속성의 재진수를 묶는다. 왜 선생님이 밑에 컴퓨터 아트까지는 안 읽었냐면 공통점이라고 했으니까. 컴퓨터 예술도 특징이 결국은 얘네들의 공통점을 얘기를 하는 거라 어차피 공통적인 부분일 거 아니야. 조금 의심스러우니까 하나만 더 가보면, 이 컴퓨터의 예술에서는 예술가가 어떡하니 미리 결정된 그 어떤 그리기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거지. 만들지. 근데 왜 그 컴퓨터의 자동화가 그 지시사항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짜여진 알고리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술가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대로 하는 거므로 이것도 저자의 어떤 창의력이나 저자의 천재성이나 저자의 재능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거지. 그래서 1번이 가장 적절했다. 다시 한번, 저자의 존재에 대한 억압. 좋지? 2번은 뭐였니? 거부. 뭘 거부했대? 의미 있는 반복의 거부. 아니지? 3번은 뭐니? 고양. 뭘 올렸니? 평범한 물건을 어디까지?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렸다. 좋은 얘기지만 아니고. preference 하면은 요거는 이제 선호? 단순성의 선호. 단순성을 좋아하는 거야. 뭐보다는? 정교화보다는. 우리 prefer A to B라는 표현으로 생각하면 된다. 단순성을 정교화보다 더 좋아한다. 단순성을 더 좋아한다. 단순성을 더 좋아한다. 없지? 전혀 아니었지? 5번은 경향. 예술가가 무엇하는 경향이야? 협동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겠죠? 다시 한번 단어 정리해보면, author 하면은 이게 이제 작가였고, authorial 하면은 이게 작가의 또는 저자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좀 올바른 뜻으로 꽂힐 수 있게 단어를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런 정리가 혹시라도 돼 있었다면 굉장히 쉬웠던 문제였을 것이고, 아니었다면 굉장히 헤맸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 어휘는 그냥 평상시에 꾸준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너는 질문을 안 했지만, 자, B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다. 잠깐만, 아니 B번이 아니라 우리 어제 질문 나왔던 것 중에 C번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C번에서는 이게 오답률이 1위예요. 오답률이 1위였고 굉장히 어렵고 얘는 더 심해. 그죠? 14%. 뭐야 이게? 정답률 14%짜리가 어디니? 자, 근데 단어 먼저 보면은 evince라고 하죠. 분명히 나타내다. 우리 카워품 명사 더하기 투부정사로 써서 오형식으로 쓰는 구문이고, precipitate 하면은 촉발하다, 뭔가를 시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나 여기서 카워품 동사를 오형식으로 볼 줄 아는 거 중요하다. 자, 말했던 것처럼 두 줄을 읽고 전체 줄기를 잡은 다음에 밑으로 가서 가속화 시켜주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야. 그 내용을 찾아줘야 된다. 어떤 심리적인 연구가 있고요. 이 심리적인 연구에서 피실험자들이 사진을 부여받았는데 사람들의 얼굴의 사진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asked는 뭘 shown과의 병렬이겠지. 요청받았어. 그래서 오형식의 수동태다. 어떤 표정을 식별하라고, 그 정신 상태에, 그죠? 거기 evinced라는 거는 보여지고 있는, 드러나지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그 정신 상태의 얼굴 표정을 식별해보라.
이 사람이 기쁘니 슬프니 이랬다 이거지. 그랬을 때 결과는 항상 믹스드. 이 결과가 믹스드 되었다라는 게 뭘까?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떨 때는 맞췄고 어떨 때는 틀렸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포인트야. 19세기에 그럼 17세기 이야기를 왜 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또 그대로 같은 얘기를 내려야 될 거라는 재진술의 메커니즘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도 사람들의 얼굴을 식별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떨 땐 알아보고 어떨 때는 알아보지 못하고 뭐 요랬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이 17세기에 프랑스의 화가와 예술 이론가인 얘네가 얼굴의 연속을 그려주고는 뭘 보여줬니? 뭘 보여준 얼굴이야? illustrating, 이걸 보여주지. 다양한 감정이고, 그 다양한 감정은 어떤 거니? 화가들이 요청받을 수 있는 could be called upon. 여기 원래 call upon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지만 없어지면서 수동태가 되면서 목적격 보어였던 to represent가 남아있는 해석이야.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화가들로 하여금 나타내봐 라고 요구되어 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의 얼굴을 이제 그린 거야. 자, 그렇다면 요 연구도, 요 사례도 그거를 이제 하라고 했을 때 그 얼굴 표정을 어떨 때는 맞추고 어떨 때는 못 맞추고 요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점은, 여기서 내미라는 건 뭐냐면 그 얼굴은, 그러니까 못 맞추는 상태가 돼야 돼. 그래서 그 얼굴에 대해서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요 이하에는 결과는 어때야 될까? 놀라운 점이라고 해도 어쨌든 결론일 텐데, 아까 여기서 했던 요 부분, 결과는 항상 믹스드 되었다라는 거. 얼굴 표정을 식별해봐라 라고 요구했을 때 어떨 때는 이 사람 웃고 있네요. 이 사람의 이런 표정을 보면서 이 사람 기쁘네요. 이 사람 슬프네요. 이 사람, 아니면 좀 무표정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결과가 믹스드 되는 거야.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슬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얼굴을 보면서 기쁘다고 하고. 자, 여기서도 다시 어떻다고? 화가들이 나타내다라고 요청될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는 그림을 그렸는데 어땠다고? 이 그림이 항상 일관성 있게 똑같은 감정을 나타내면 안 되는 상황이 들어와야 되겠지. 자, 이랬을 때 한 줄 더 가보면 What is missing all this? 이 모든 것에서 빠져있는 건 뭐였다? 어떤 배경이나 어떤 맥락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믹스된 결과를 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어떤 사람이 얼굴 표정이 있는데 얘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 그런데 사실은 얘가 지금 이 주변 환경이 여기가 졸업식이야. 이거는 졸업식도 있을 수 있겠고, 이게 지금 얘가 9등급 받은 거야. 그럼 슬픈 거지. 근데 얘가 지금 1등급이야. 그럼 이런 표정 짓고 있으면 뭐니? 기쁜 거지. 예시가 좀 너무 잔인한가? 맥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맥락에 빠져있는 상황이므로 이 얼굴 표정을 우리가 제대로 맞출 수가 없었다라는 결론을 그대로 내려준, 아까 그대로 재진술됐던 부분을 그대로 내려주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어렵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훈련과 연습이 했을 텐데 어렵다는 거지. 그러면 5번을 가보면 뭘까요? 그들이 any number of them could be substituted. 그들 중에 어떤 것이라도, 여기서 any는 긍정문이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들 중 어떤 거라도 대체가 될 수 있었어. 이 얼굴 이제 그림이었잖아. 이 그림들이 대체가 되는데 서로 대체가 돼 있었고 아무런 손실 없이 이 그림을 바꿔놔도 아무도 몰라봤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기쁜 얼굴, 슬픈 얼굴 막 이렇게 그려놨는데 맥락이 없다 보니까 뭐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고 이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체가 됐다. any lost. 좀 몇 개 뒤바꿔놔도 문제가 안 생겼다라는 거야. 이해됨? 선지가 어렵네요. 1번은 얘가 최대 오답이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니? 그 모든 그림들이 끊임없이 매치가 될 수 있었다. 그들의 의도된 감정으로. 이거는 정말 최악의 오답이 되는 거겠지. 여기 constantly가 뭐야? 끊임없이 그들의 의도된 감정과 매치가 됐다라는 건 기쁜 얼굴 그린 건 기쁜 얼굴로,
슬픈 얼굴 그린 건 슬픈 얼굴로 이렇게 됐다라는 건데 아니라고. 배경이 빠지기 때문에 감정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지. 좋은 지문이다. 정말 수능틱한 정말 수능이지. 좋은 지문이에요. 자, 연습하십시오.